이제 귀국을 앞두고 아르마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라마짱이 국제학교를 도쿄 내에 있는 다니면서 영어가 1순위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캐네디언이라고 한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부터 저는 또 아메리칸 드림도 있었고 해서 그게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1년 더 있으면 그레이드 5, 그러니까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였는데 그걸 마치고 가자 그랬었는데 4학년까지 마치고 저희는 지금 여기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타이밍. 딱 그때가 학비를 내는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또?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차피 내는 돈 가보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보자. 그래서 그 학비를 내는 타이밍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 발급 루트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정착센터나 이주공사 뭐 이렇게 통해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유학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요즘 AI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마코짱이랑 둘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밤새 처음 학교 알아보는 것도 제가 알아봐서 교육청에 문의 메일 드리고 받고 학비도 내고 그다음에 입학 허가서 받아서 아라마짱 학생 비자를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둘이 뭐 손발이 척척 맞아서 그렇게 해서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챗 GPT나 잼민이나 뭐 요즘 뭐 클라우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그 이주공사나 그런 데는 일단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셀프라면 그런 비용이 없는 대신에 불안감은 있습니다. 비용과 맞바꾼 불안감. 하지만 다 돼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고 하지만 잘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재원 비자 중간에 변경을 해서 마코짱도 오고 이런 이제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모든 거 인생은 마음 같지 않아요. 회사 설립도 밴쿠버에 하고 주재원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온라인 상으로는 3년이 나왔어요, 비자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한번 캐나다 국외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더에서 받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 서류가 부족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새벽 3시까지 인터뷰를 당하고 아라마짱은 혼자 대기를 타고 굉장히 너무나도 힘든 그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바람에 뭐 마코짱도 못 오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게 무산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돈과 시간과 능력을 전부 쏟아부어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마코짱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 무엇보다도 셋이 같이 있는 게 제일 저희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일단 같이 있자, 같이 살자. 그래서 일본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좀 비슷하지만 캐나다로 오게 됐는데요. 캐나다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드림은 드림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드림과 현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한 달 살기를 제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2번이나 했고 굉장히 많이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호주, 하와이, 유럽 쪽 뭐 이렇게 다니곤 했는데 그 여행하고 한 달 살기하고 이런 느낌과 실제로 정착을 해서 사는 것은 정말 다르고 일단 언어 문제가 제일 컸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작아지고 더 소심해지고 자존감이 확 내려가는 그거를 매일매일 겪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비지터 레코드라고 해서 유학하는 아이의 보호자 가디언스로 온 저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있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요, 가입이.
그래서 최하 학생이거나 그다음에 워크 퍼밋을 갖고 있거나 이제 그 이상이거나 뭐 영주권 당연히 되시고 그런 분들은 바로 패밀리 닥터라는 것도 지정을 해서 바로 이제 진찰도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아프면 안 되겠다는 그 압박이 굉장히 강박까지 막 느껴질 정도 한때 처음에 와서는 끔찍하리만큼 정말 심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라마짱의 보호자로서 아라마짱이라는 인간을 오롯이 제가 제 책임으로 돌봐야 한다는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 이제 주변 환경들이. 그래서 많이 깨우치고 갑니다. 일본 귀국하는데 후회나 미련은 기분이 어떤지. 글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빨리 가고 싶고, 그리고 후회나 미련은 없어요. 너무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밟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서 후회는 없고 그냥 남은 기간 우리 아라모님들 응원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즐겁고 밝고 이렇게 나무들 보아가면서 건강히 귀국하면 될 것 같아요. 한 28년 넘게 살아온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그냥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냥 그런 막연한 느낌?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마코짱한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이제 일본에 귀국해서 집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번 집은 그 집을 빼고 마코짱은 오피스랑 겸해서 지금 혼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들어갈 타이밍에 맞춰서 집은 새로 구할 예정이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쭉 살던 곳이라서 제일 편하고 그 동네에서 아라마짱이 학업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해서 다시 아자부주방 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하나 뭐 물건을 사야 되고 정리되는 대로 당연히 우리 아르모님들한테 랜선 집들이를 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법은 지금은 영어를 손을 놨어요. 그냥 생활 영어로 돌렸어요. 아라모님께서 댓글에도 써주셨는데 패기 영어는 10.89 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마트나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스몰 토크 할 때 좀 조금 더 전보다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어쩌다 일본에 간 건지 어쩌다 일본에 간 건지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연예계에 뛰어드네 만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지만 아무튼 그 시절에 저의 그 당시의 꿈이었으니까 하다가 친구가 이제 일본에 간다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가자. 그래서 정말 어학연수만 한 6개월만 뭐 진짜 한번 생각해보자로 간 건데 일본 학교 가서 뭐 히라가나의 히도 모르고 간 거였으니까 그래서 가서 뭐 아이오에부터 시작해서 배우다 보니 6개월 1년 되고 1년 2년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다시 한번 학교에 컬리지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컬리지 나오고 나서 또 어쩌다 보니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전공한 게 이제 방송 편집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운 좋게 NHK의 계열 회사 쪽에 편집 회사로 들어가게 돼서 어쩌다 보니까 있다가 마코짱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일본 생활을 길게 이어온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 이제 마코짱이 있었고 부서는 다르지만 흠칫흠칫 하다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이제 결혼이란 걸 하고 그다음에 아라마짱을 낳고 요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연애 기간은 꽤 길었다. 연애 때 엄청 많이도 싸웠다. 학교를 다니니까 확실히 체계적으로 배워야 돈을 써야 돼요. 외국어는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아라모님들.
그 어학교에서 이제 아이오에오 카케크케꼬 뭐 이렇게 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 시험도 보고 2년 다녔으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비법이 있다면 그 당시 저는 이제 같이 간 친구랑 가라오케, 한국말로 치면 이제 노래방이죠. 그 당시 유행하던 이제 일본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고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텔레비를 봐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틀어놨던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눈 뜨면 틀어놓고 현지에 사니까 확실히 느는 거는 빠르죠. 현지에 지금은 근데 왜 이러죠?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는 건지 앞으로 한국은 언제 오는지 궁금해 해주셨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캐나다 이민 와서 1년 만에 들어갈지 누가 알았냐면서 정말 앞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냥 꿈을 꾼다면 한 뭐 10년 후 정도 이제 아라마짱이 성인이 되고 이러면 둘이서 또 알콩달콩 투닥투닥 오손도손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되면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쿠짱은 제주도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좋고 아니면 일본의 오키나와 또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뭐 미국도 가고 싶고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 생활의 장단점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한 뭐랄까 생활을 어른이 돼서 정식으로 이제 돈도 벌고 제가 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나이대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비교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직장 생활도 일본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저 학교 때까지만 딱 끝나고 넘어온 거라서 비교는 안 되는데 글쎄요. 일본 그냥 하나 말하라고 하면 구지비 마이페이스 그런 점이 좀 좋다고 할까요? 뭐 물론 주변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는 문화가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거나 그런 것도 일단 없고 그리고 뭐 개인사를 갑자기 훅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편하다 그 정도. 그리고 캠핑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캠핑 용품은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코짱이 캐나다 올 때 들고 오거나 아니면 하나씩 보낸다 해서 웬만한 거 좋은 것들은 냅두고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캐나다 가서 사자 이런 애들은 처분한 것 같아요. 뭐 란타 뭐 이런 것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서 추천템, 캠핑템은 그래서 거의 스노우피크에서 장만을 한 게 많아요. 텐트부터 해서 뭐 자질구레한 뭐 그릇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추천해요. 써도 질리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 란도로크 한국말로 랜드락 뭐라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단 실내도 넓고 저희가 몇 년 써도 거의 뭐 튼튼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우중 캠프를 하거나 이럴 경우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말릴 틈도 없고 이러면 본사로 보내버리면 거기서 다 이제 클리닝 어느 정도 금액은 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거기 거가 좀 좋아요. 일본 귀국 후에도 캐나다 영상을 올리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캐나다 오기 전에 영상이 한 반년치가 밀려 있어요. 여기서 캐나다 영상 올리면서 틈틈이 캐나다 오기 전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3개월 후에 다시 일본에 귀국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짬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여기 있는 동안은 그 전에 일본 영상을 다 끝내고 가자. 그게 저의 목표예요. 목표. 지금 시간 순서대로 캐나다 영상은 올리고 있는데 아마 다 못 올리면 일본 가서도 나머지 마저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은? 저는 음식을 아주 사랑합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 떡볶이, 김밥, 뭐 순대, 그러니까 분식 쪽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본 음식 좋아하는 거는 스시, 사시미, 회, 그러니까 회 쪽을 좋아해요. 참치회, 연어회, 새우 이런 것들 되게 약간 한국이랑 이래 써는 것이 뭐지? 그것도 약간 틀리고, 그리고 아무튼 틀려요. 뭔가 틀려. 이번에 이제 일본 돌아가면 정말 매일매일 회를 먹을 생각입니다. 어릴 적 원래 일본에 살 계획이었나요? 아니요. 아메리칸 드림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올라가서 쭉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엄마 몰래 그 막 미국 대사관도 가서 신청도 해보려고 하고 막 이것저것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미국 가는 게 힘들었는지, 물론 지금 다시 힘들어졌긴 한데 그 당시에 일단은 어리고, 그다음에 은행에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너무 하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너무 가고 싶었으나 못 갔다. 약간 그런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한일 국제 커플, 어느 쪽 생활이 나을까? 아이들 교육이나 조리원 시설. 일단은 조리원만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조리원이 없어요. 일단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바로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어디 가나 다 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생활하기에는, 아이들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일본도 그냥 흙에서 노는 그런 놀이 같은 거, 그걸 아직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본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 취업 준비 시 도쿄 외에 추천하는 지방 도시는? 글쎄요, 전 도쿄 내라면 알겠는데 도쿄 외곽은 잘 모르겠어요. 뭐랄까,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게, 아마 취업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골로 가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골로 확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을 보는 시선과 그런 것들이 일단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저희 같은 입장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해 있고 그런 도시를 찾아가시는 게 심적으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아무도 없는 곳 가는 것보다. 일본의 마트의 추천템? 일본 마트 하면 뭐 조미료죠. 조미료가 너무 잘 돼 있고, 마트에서 파는 그냥 빵도 너무 맛있고, 식빵, 특히 식빵도 추천해요. 꼭 그 뭐지, 반찬 파는 그 코너를 꼭 가셔야 된다고 봐요. 평소 이렇게 음식점에서만 보던 것 외에도 다양한 일본의 반찬들이 팔아요. 이렇게 조금씩 해서 약간 단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접하지 못한 그런 맛을 느껴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마트 가면 반찬 코너를 꼭 들린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식당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김밥 가게를 몇 년 전에 한 몇 달 해보긴 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라모님들은 그 당시 마침 코로롱도 터지고 이래서 이제 딱 접긴 했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고 저는 그때 너무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싹 생각이 달아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음식하고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나중에 여력이 되면 모를까. 그냥 먹으러만 다닐래요, 솔직히. 뭐 식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몰라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락이랑 요리에 관련해서 질문들 주셨는데요. 제일 맛있는 반찬 탑 3. 김치찌개, 미역줄기 볶음, 멸치볶음. 그런 한국의 그런 밑반찬들 참 좋아해요. 만들기 편한 도시락 요리 베스트 5. 첫 번째로는 함바그, 츠쿠네, 이런 약간 고기류랑 야채 좀 섞어서 이렇게 만든, 완자처럼 만든 그런 요리들이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유부초밥, 그리고 김밥. 뭐 그날 그때마다 있는 재료 몇 가지, 두세 개만 넣어도 사실 맛있는 게 김밥이라서 김밥도 저는 은근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므라이스. 진짜 오므라이스는 10분 각으로 항상 늦었다 이러면 무조건 오므라이스.
엄마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거 베스트 5. 나 똑같이 좋아하지만 계란찜, 아기전, 김밥, 저 스크네, 함바그입니다. 요리는 원래 잘했는지 요리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 요리는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하지 않고 하다 보면 느는 게 요리예요. 우리 할아버님들도 겁먹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먹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은 케이스긴 한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요리들 또 잘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잘한 것도 있고, 아무튼 저도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저는 그릇을 너무 사랑하죠. 그릇을 너무 사랑하고 늘 갈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르크르제의 주물 냄비, 그리고 그릇들 절대 깨지지 않아요. 막 쓰기 너무 좋고, 또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로찌라는 그 주물팬 후라이팬 만드는 회사, 거기 거를 주로 애용하고 있죠. 제비 그림 있는 접시, 거기 그 접시도 참 좋아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 제비 외의 접시들 중 일부 접시들은 굉장히 유리 멘탈 같아요. 와, 짜작 깨져요. 그래서 거기 브랜드 건 좀 잘 골라서 쓰는 편이죠. 그리고 요리책을 낼 의향은 있는지 없습니다. 제가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약간 구차니즘이 세요. 그래서 여지껏 광고도 한 번 없이 지금 7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하다 얘기 나왔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책 내는 것도 제 분야도 아니고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레벨로 책을 낼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색한 후라이팬은 어디서 사는지, 그거는 아마존 재팬에서 샀습니다. 여행 만약에 오셔서 사실 거면 미리 주문을 하셔서 호텔로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방법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김밥 쌀 때 밥을 식혀도 쭈그레지고 덜 식힌 거죠. 덜 식혔어. 완전히 식혀야 돼요. 동그라미가 쥐어 짜듯이 잘라진다. 쥐어 짰기 때문이에요. 이 잡는 손은, 김밥을 잡는 손은 힘을 빼셔야 돼요. 칼 여기 끝에다가 힘을 주셔서 이렇게 썰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서 쥐어 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밥은 우리 아기 볼닭으로 만드는 것처럼 야사식구 이렇게 살짝 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 만능 양념장은 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간장, 요리술, 미림, 설탕 이렇게 4가지를 섞은 게 만능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뭐 약간 한국식을 좀 더 넣고 싶다 이러면 마늘 조금, 참기름, 깨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4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선장님이 정성껏 싸준 아라마짱의 도시락, 캐나다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희 집 부자니? 너네 집 되게 부자인가 보다. 처음에 들은 말이 그거래요. 너무 귀여워.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말들. 보는 거 좋아해주고 아이들이 도시락 열 때마다. 그래서 참 예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들도 예쁘고. 도시락 메뉴를 위해 참고하시는 레시피 창고가 있으신지? 그럼요. 일본에 있을 때는 서점 가서 그 도시락 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그런 데서도 이렇게 피드 같은 거 보면서 많이 익히고, 저도 배우고, 그걸 또 응용해도 보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전 영상인데 소소한 부분까지 기억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기를 쓰시나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되게 희한해요. 그때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제가 거기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왜 자서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이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쓰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영상이 더 이제 좀 이렇게 움직임도 있고 느낌도 제가 말하고 영상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편집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그때의 감정, 그때 들었던 생각, 이게 거의 90%는 나요. 그때 감정 그대로 해서 자막을 달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래 했는데
힘든 적 없었는지, 유튜브 권태기가 왔는지, 극복 방법은? 이라고 쓰셨는데 7년 차이긴 한데 힘들다기보다는 힘든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게 사실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일단 해왔던 일들, 제 성격과 모든 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저를 아는 오래된 지인들은 현장 진짜 천직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저는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래서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건 없고, 그저 영상이 밀리다 보니 우리 아라모님들 가끔 이게 언제적 영상이냐 아주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고, 그냥 편집해서 3개, 4개 막 올리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 이 기록들이 다 막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죄송하고 그러지, 이게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조리 도구, 조미료들 소개 영상 계획은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쭉 들어 너무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일본 가면 할게요. 이것도 언제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가서 정리되는 대로 이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와 롱 둘 다 작업 어느 게 더 힘든지, 200% 롱이 힘들죠. 숏은 사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는 작업을 해요. 숏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 싸은 거를 그날 만약에 숏으로 올린다 하면 1시간 정도면 완성을 시키거든요. 이게 한 20분짜리 영상을 올린다 하면은 일단 영상을 나열시키고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컷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막을 넣고 끝나는 건데, 하나의 롱폼을 만드는 20분짜리 만드는 데는 시간으로 치면은 한 20시간? 그러니까 꼬박 하루는 걸린다고 봐요. 아라마짱 자거나 아니면 아라마짱 학교 갔을 때 틈틈이 편집을 하고 있답니다. 오래 하실 건지 당연하죠. 쭉 앞으로도 7년 아니라 70년을 이어나가는 장인 정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노래는 매번 녹음하는지? 네, 맞아요. 인트로 노래는 편집을 그렇게 끝내놓고 아라마짱한테 녹음해 주세요 하면 이제 아라마짱이 오늘도 행복한 하면서 노래를 이제 녹음을 그때그때 해서 바로 그 녹음본을 인트로에 넣고선 이제 업로드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지금은 시차 때문이지만 앞으로 자주 라이브도 너무 라이브에 지금 목말랐어. 라이브를 사실은 못하게 된 계기가 핑계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그 나무 목조집이다 보니까 밤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한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엔 잘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곤하면 눕기 하면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고, 네, 슬슬 부릉부릉 시동을 걸까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 또 뒷집 아저씨 또 뒤에 앉아서 야식도 먹어가면서 오손도손 우리 아라모님들이랑 새벽에 수다놀이도 하고 또 아침마당도 하고 그런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초딩 아드님 아라모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저랑 가족만 보는 이런 영상들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으쌰으쌰 같이 유튜브도 해보자 해갖고 친구들이랑 으쌰으쌰 해서 그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코짱의 최대 강점은 결혼 정년기시라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싶으신 우리 아라모님의 질문이었는데요. 마코짱의 최대 강점은 착해요. 착하고 착해요. 성격이 저랑 맞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말도 잘 듣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코짱은 뭔가 좀 긍정적이에요. 기본이 베이스가 긍정적이라서 이렇게 캐나다 와서 생기는 일들로 많이 얘기를 하면 정확히 명확한 답을 줘요. 제가 이겨내야 할 현명한 답을. 그래서 참 저보다 어리지만
배울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캐나다 이민 결정했을 때 마코짱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오케이죠. 오케이죠. 제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이런저런 그 옵션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딱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코짱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로 현장의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좋아, 그럼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코짱과의 나이 차이, 마코짱과의 나이 차이는 제가 3살 위에요. 마코짱이 저보다 3년 늦게 태어났죠. 마코짱이 직업은 저번 Q&A를 안 보셨군요. 안 보셨어요. 저번 Q&A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한국 남자, 일본 남자 전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는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공부 비법, 사교육은 뭐 하는지, 영어 잘하는 방법, 독서 지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진심으로 공부는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다고, 그나마 여기 학교는 매일 놀아요. 배우는 게 지금 여기 캐나다 와서 뮤지컬 하는 드라마, 이제 한국에서는 걸스카웃으로 알고 있는데 걸가이즈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당에서 이제 교리 공부 하는 거 있고, 그게 다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라마짱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책 보고, 많은 책을 또 보고, 만화책도 그리고 뭐 DIY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놀이를 찾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의 아라마짱을 좀 하고 싶은 대로 그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공부는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라마짱 같은 경우는 주 언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로 내뱉는 그 순환은 다 영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한국말을 하고 거의 다 알아듣고 한국말로 대답을 하거나 일본어 섞거나 영어로 섞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코짱이랑 얘기할 때는 물론 일본어로 대화를 합니다. 국제학교 간 이유, 가기 전부터 영어는 어떻게 배우게 된 계기, 뭐 동네에 작은 영어 프리스쿨을 이제 처음에 들어갔는데, 프리스쿨인데 뭐 영어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기저귀 시절이니까 그대로 킨더가든을 가게 됐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본의 공립 초등학교를 가느냐, 아라마짱 본인은 그대로 영어로 올라가고 싶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마코짱이랑 둘이 이 한 몸 바쳐 그래서 국제학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육아 가치관은 뭐 그럴싸하게 거창한 그런 가치관은 사실 없어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가 제일 커요. 아라마짱이 일본어로 히도와 히도란 말을 마코짱이 자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쓰는데 히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다. 뜻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마코짱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육아하면서 힘든 점은, 스트레스 푸는 법은?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장 생활도 오래 해봤지만 돈 버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사람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거 정말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주는 행복감, 그게 더 커요. 그래서 엄마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많죠. 힘들면 저는 이 잔소리가 나가기 쉽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스스로 그런 느낌이 온다. 바로 토스를 하고, 그럼 또 마코짱이 그런 부분은 잘 컨트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거 뭐 별거 있나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얼음 주스도 한 잔 마시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단순해서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결혼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아라마짱을 낳았고요. 그리고 태몽은 정말 큰 말이 있었어요. 말, 히 하는 말 있죠.
흰 말이랑 검은 말 두 마리가 너무 평화스럽게 초원 위에서 풀을 뜯고 낮잠도 자고 그 순간 딱 알았죠. 아라마짱의 본명은 마코짱이 서치해서 이제 마코짱이랑 저랑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아라마짱 본명은 물론 아라마짱이 아니고 따로 있고요. 그 하와이 말로 찬란하고 밝고 환하고 명랑하고 약간 그런 뜻의 의미인 하와이 말이 단어예요. 일본에서는 마코짱 성을 따서 마코짱 성에다가 띵띵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중국적이라서 제 성을 따서 제 성 띵띵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답니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병원에서 2박 3일인가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서 2주 동안 행복을 느끼고 바로 또 친정집에서 한 2주? 아니야 3주 정도 있었나요?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바로 아라마짱이랑 들어갔습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이코로지스트 되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코라고 써 있잖아요. 나는 이코로지스트 되고 싶어요. 次のクエスチョンは언니 또 아줌마노 아니 아줌마 아니고 이모. 이모의違いは 뭐야? 언니들은 일단 13부터 19고 이모는 20부터 45? 아니야 49. 아줌마는 50부터 70. 할머니는 71부터 100만. 잠깐만요. 자석으로 고정을 시키고. 번아웃 극복법, 움직이는 원동력. 번아웃이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게 번아웃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별거 없어요. 카페 가서 혼자 앉아서 저널, 다이어리 같은 거 쓰거나 이런 것도 하나씩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드라이브도 그런 것도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긍정적인가? 계획 세우다 지치고 걱정이 많아서 고민이신 우리 아라모님.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뭐 잘 되리라 믿고 이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도록 움직이는 것 같고, 설사 이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반의 반절도 도달을 못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제가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의 결과일지언정 거기까지 온 거 칭찬하고 스스로 다음 그 다음 계획은 세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됐으면 또 안 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요. 저 아라마님들이 아시겠지만 다이어트가 항상 1일차잖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계획이 중간에 뭐 안 됐다 그러면 그 계획은 버리세요. 그 계획을 버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결혼 전 직업은 뭐였을까요? 저는 웹디자인이었어요. 웹디자인이었고, 바로 그 전에는 그 연예인들 프로듀서 PD를 했었고요. 또 그 바로 전에는 방송국 편집 일을 좀 했었고요. 인생의 모토, 목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모토 아님 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너무 대충 아닌가 싶지만, 아님 말고라는 마음이 체인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저의 에너지를 쏟아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에는 저는 미련은 갖지 않아요. 그게 인간관계가 됐던 하는 일이 됐던 뭐 금전적인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정말 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빨리 손을 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 제 정신도 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셀프 네일은 배운 건가요? 손톱이 이쁘다. 제 셀프 네일은 독학입니다. 숍에 예약하고 막 사실 이 속눈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굉장히 귀찮아해요. 사부작거리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하다 보니까 좀 실력도 느는 것 같고 제 눈에는 누굴 해줄 그런 정도의 레벨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배워서 하고 있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식사 데이트의 의향은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약간 이처럼 보이는 아이예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맞으면 당연히 식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원천이 궁금해요. 제가 단순해요. 몹시 단순합니다. 그리고 동작이 빨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빨리 실천에 옮기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그런 약간 무대뽀적인 성격이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막 이런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죠. 하지만 도전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저는 도전을 해서 실패가 기다릴 수는 있으나 저는 그쪽을 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도 오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둘째 생각은 없습니다. 있었으나 없습니다. 아랑아짱 아기 때 살짝 있었어요. 살짝 있던 기간이 한 몇 달 있었어요. 근데 바로 포기했습니다. 잘 안 됐고요. 그래서 포기했고 화장할 때 잘 쓰는 제품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랑 그리고 맥 어딕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한국에서는 연극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호소기주츠 방송기술과를 나왔고요. 한국에 있는 대학에 3학년 편입을 해서 들어간 거는 문화 콘텐츠과라는 전공을 했습니다. 인생 영화 혹은 인생 음악이나 인생책.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덴젤 워싱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톰 행크스도 좋아해서 그분들이 나온 영화는 뭐 진짜 한 영화당 몇 번씩은 돌려보고요. 그래서 톰 행크스 나온 그린마일든가 그것도 하나의 인생 영화죠.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음악은 한국 옛날 음악 좋아해요. 저의 마지막 한국에서의 청춘을 보냈던 그 시절의 음악을 아직까지도 잘 듣습니다. 인생책은 넘어가겠습니다. 현자님이 학창시절 여중이나 여고를 나오셨는지 어릴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막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는 남녀공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나왔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소극적이었고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서 이제 분출이 된 거죠. 이가 분출이 되면서 반장을 3년 내내 했고 재밌었죠. 한때 친했는데 멀어진 사이가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 피해야 하더라 라는 인생 선배님으로서의 현장님의 인간관계 조언을 그러게요. 인간관계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당해봐야 아는 거고 당해봐야 마음이 다치는 거고 한 가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피해라. 인생 조언입니다. 피하는 게 답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Q&A 조지 우리 조지의 질문을 많진 않았어요. 근데 알아요. 우리 아라모님들이 저 힘들까봐 마음 아플까봐 질문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다시 강아지 키울 생각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 많이 사랑해 줄 거고요.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아직 그래요. 조지 극복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저의 오늘의 Q&A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극복을 아직 못했어요. 극복을 아직 못했고 생각만 하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직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극복은 아직 하는 중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가끔 하얀색 나비가 저희 주변을 돌아다녀요. 아라마짱이랑 저는 조지다 하고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전혀 나비가 있을 법한 그게 아닌데 딱 하나의 나비만 저희 집 주변, 그리고 아라마짱이 학교 가면 거기 또 따라가고, 또 제가 뭐 어디 나가면 같이 이렇게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지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러게요. 극복을 하겠죠. 언젠가는 극복을 하겠는데, 지금은 그리우면 예전에 찍어뒀던 영상이나 사진첩 보면서 울기도 하고 목 놓아 부르기도 하고, 아직 계속 같이 있는 거다 생각하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도 저물고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라모님들께 받은 소중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뭐 유튜브를 좋아서 하는 거 말고요, 우리 아라모님들이 계셔서 하는 게 사실 더 커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지나치지 않고 댓글도 써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유튜브를 이어나가는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밀린 영상이 수두룩하지만 정말 꾸준히 변함없이 아라모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현장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아라모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바이바이.